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또 비가 정말 무섭게 쏟아집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중요한 건 바로 환기일 텐데요. 환기를 잘 시켜주지 않으면 집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비가 잠깐 멈춘 틈을 이용해서 환기를 꼭 잘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만 같은 눅눅한 기분을 느끼고 계시다면 마음의 환기가 필요할 텐데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집이 망가지듯이 휴식을 취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망가질 수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의 신 1부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하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또 비가 오는 8월 8일 월요일에 예.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원래 이제 월요일에 파트너셨던 최원호 전문가님께서는 또 잠시 휴식이 필요하신 관계로 오늘도 저희가 스페셜 데이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을 또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릴 거고요.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겁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세요. 저희가 종목 진단도 꼼꼼하게 함께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어떤 것들이 또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저 출근하는데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께서는 또 무사히 보내셨는지 출석 체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시작 전부터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신 우리 뚜루뚜루뚜 따다다 님 잘 오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하셨는데 오늘 정말 피해 없도록 잘 보내셨는지 이번 주 내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진짜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련님께서도 오셨고요. 앞서서 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투자 환기 종목은 너무 무서워요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자, 어떤 종목이 무서우신지 저희가 안심시켜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종목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루니님 반갑습니다. 종목 올려주셨네요. 땅하늘님도 잘 오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또 종목 진단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또 차근차근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또 최근에 당첨됐던 종목들은 조금 순서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결국에는 하락인가? 조금 오전장만 해도 철렁했었는데 그래도 좀 힘을 내주더라고요. 오늘 장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시장이 또다시 좀 갈림길로 또 들어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차트에 띄워놓은 게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자, 이 지수 차트를 보기에는 지금 뭐 저 21평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20선이 우상향 하면서 60선까지 돌파를 해서 이 지수 차트만 보면 얼핏 캔들 모양만 봐서는 돌파하고 지지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거래량 자체가 요 밑에 깔아놓은 게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대금이 지금 뭐 오늘 7조 6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자, 이 추세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 정도 거래대금 갖고는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완전히 추세를 돌리려면 전에 뭐 한 13조 대 이렇게 됐을 때도 네. 제대로 못 올라가고 밀렸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한 15조 대 정도는 돼야 완전히 추세를 바꾸고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7월 달에도 좀 많이 샀고 8월 달 들어서도 뭐 한 1조 6천억 정도 그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 7월 달까지 합치면 뭐 한 4조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6월 달에 5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매도를 한 거를 조금 채워놓고 일부 쇼커버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 지수 차트만 놓고 보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자, 우리나라 대표주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삼성전자가 조금 답답한 모습이에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한 열흘 15거래일 정도 되네요. 옆으로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인데 60선은 아래로 누르고 있고요. 20선은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종가가 68,000원인데 딱 거기가 20선이 딱 자리한 위치거든요. 그 요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이번 주 내에는 이 62,000원대 정도는 안착을 시켜놔야 네. 지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미심쩍고, 근데 저보고 둘 중 하나 골라라. 그러면 좀 뚫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네네. 또 왜냐하면 저 때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저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거의 중립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수준인데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이요. 이 저 옵션 시장에서는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이 두 개 주체가 가장 좀 메이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지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요. 급히 올라가면 조금 곤란해지는 포지션이에요. 하방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해놔서. 그래서 크게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 같고 또 뭐 2,50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대밀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2,500이 좀 넘어가면 그때는 뭐 좀 계좌 보유한 것들 중에 좀 수익들 이렇게 많이 남은 것들 있으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일단 차익 실현해 갖고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완전히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또 이번 주에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눈치 보기를 하는 모습도 좀 나타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들, 중요하게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내가 가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방향성을 체크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종목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받고 있어요. 자, 앞서서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종가가 68,000원인데요. 62,000원이 조금 지지가 되는지 그와 함께 지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땅하늘님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셔서 이 종목 진단부터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하신 가격이요 76,000원이거든요. 비중은 7% 보유를 하고 계시고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좀 높은 데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일단 62,000원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또 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추가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일단 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딱 이 삼성전자가 진짜로 갈림길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래로 이렇게 지금 오늘 종가가 68,000원인데 이 가격 밑으로 좀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번 주가 지나면 22평선 자체가 또 위로 향하고 있는 게 아랫방향으로 꺾여버리게 되거든요. 그 62,000원대를 네. 좀 돌파를 못했을 경우에 상승 각도 자체도 밋밋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차라리 좀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돼야 돼요. 일단 뭐 62,000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을 뚫고 올라가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 그러니까 돌파를 했다가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그 가격에 사든가, 그렇지 않고 뭐 또 좀 밀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6만 원, 지금 68,000원이니까 그럼 밀리면 6만 원은 깨는 거죠. 네. 그걸 만약에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뭐 한 58,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도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 요 삼성전자는 추매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했을 때 추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2,000원 위에서 안착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추매를 하시고 네네. 그게 아니라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58,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은 삼성전자입니다. 62,000원이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고 지켜주는지 밀리는지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자라고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의 투자의 신 1부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또 신속하고 꼼꼼하게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호님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윤수장 월천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이인환님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래님 비가 오고 그래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비는 우산을 써도 비를 맞는 날씨였잖아요. 정말 축축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뽀송뽀송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윤형준님도 오셨네요.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종목 진단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루니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진시진에서 안 됐으면 또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또다시 도전하셨고 당첨이 되셨습니다. 저희 투자의 신에서 종목 진단 해드릴 거고요.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만 5천 원 매수가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LG화학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65만 2천 원까지 지금 회복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조금 더 높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LG화학 7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직도 밑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도 한 10% 정도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이 주식을 매도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네. 매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아요. 7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올해 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월 달 정도에. 그 이후로는 뭐 그 가격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43만 7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비중이 7% 정도 되시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72만 5천 원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행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보시게 되면 밑에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좀 얄미워요.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막 이러면서 이 주가 자체가 조금 뭐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일단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242평선은 좀 뚫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이나 삼성전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뚫어내는 것보다 일단 뚫어내고 난 다음에 한번 지지를 받는지 그 지지 테스트 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지 테스트 하는 구간이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시청자님 뭐 비중이 7% 정도시라면 요거는 뭐 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가 매수 자리는 지금 매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조금 기다려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갈림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시장이 조금 이 삼성전자가 좀 안 좋은 모습 나오고 뭐 CPI에 따라서 또 영향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조정으로 간다라면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때 한 60만 원대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추매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만 하시고, 자, 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아서 60만 원 정도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빠지면 60만 원 근처는 뭐 이쪽에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쌓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드리겠고, 6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해갖고 그러면 평균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 한 70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오면 그때 정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뭐 60만 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니님께서 진단 감사합니다. 또르륵 하셨는데 그동안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인다면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점, 따라서 LG화학의 주가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가능성을 체크해 드리면서 지금은 보유하시고요. 60만 원 근처까지 조정됐을 경우에 추가 매수하시면서 단가 낮추시고 70만 원 근처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뚜루뚜님께서 보라맨코님 의상이 양봉이라 내일도 양봉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 양봉 기운 계속해서 받아가시고 원래 이재필 전문가님이 우리 양봉 이재필 선생 아니었나요? 저희 EJ 하고 그 전에 할 때 보라맨코님이 그 별명 지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장대 양봉 이거 모자도 쓰시고 맞아요. 오늘 빨간 옷 입은 저와 또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또 지수는 조금 힘들릴지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저희가 양봉으로 지켜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인환님께서는 내가 매수만 하면 떨어지는 똥손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기분을 함께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똥손, 금손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페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인환님의 종목이고요.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세요. 추가 매수 시점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시급합니다. SOS를 좀 청하시는 것 같은데 13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어떡할까요? 이래서 주식을 살 때 좀 싸게 잘 매수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이인환님께는 조금 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네. 자, 13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뭐 이때 3월 달 아니면, 뭐 이때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 자, 주가가 전저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거를 깨면요. 그때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자, 이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요. 하다못해 우리 형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야, 이거 이만큼 빠졌는데 지금은 못 팔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손절 없이 그냥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10종목 사서 10종목 다 벌겠다는 얘기잖아요. 100종목 사면 100종목 다 벌어야 그게 되고. 모두의 꿈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 좀 목표가부터 이렇게 살 때 목표가 나 이거 얼마 가면 팔아야지 네.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는 경우는 많은데 살 때부터 나 이거 얼마 이하로 빠지면 좀 정리를 해야지라는 거를 그걸 먼저 정해놓는 게 좋아요. 자,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손실은 작게 그다음 수익은 크게 이게 주식의 기본인데 뭐 기본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13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가를 좀 산정을 해본다라면 여기 저점이 있었네요. 여기가 11만 7천 원입니다. 11만 7천 원이란 가격대 이 이후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14만 원대도 갔고 15만 원대도 갔으니까 이 전저점 이 가격 깨지면 손절을 친다라고 만약에 원칙을 정해갖고 그렇게 들어갔다라면 손실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 아직도 반토막 가까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길게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뭐 썩 많이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페이 막 그래갖고 저도 이 카카오페이 쓰는데요. 네네. 뭐 다른 데 가면 쿠팡 가면 쿠페이 있고 또 뭐 어디 뭐 네이버 가면 네이버 페이 있고 맞아요. 무슨 페이 해갖고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런 무슨 페이 이런 게 나왔을 땐 굉장히 신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벌써. 그래서, 참, 지금 좀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한다고 이렇게 하십사는 얘기를 드리려면 실적이라도 어느 정도 돼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적도 전혀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2분기가 또 많이 지금 낮게 나왔죠. 예, 그쵸. 뭐 네. 작년에 270억 정도 적자가 났었고요. 아.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흑자난 적이 없어요. 카카오페이는. 저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11억 정도 적자, 2분기에 한 125억 정도. 자,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가 시가총액은 9조나 된단 말이에요. 9조 3천억. 그래서 좀 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시청자님께 제가 대안을 좀 이렇게 드린다라면 꼭 뭐 카카오페이에서 저 물을 타서 수익 내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이 만약에 좀 발생이 되면 거기서 수익 발생된 것만큼 요 카카오페이의 일부 정도를 팔면서 그렇게 같이 빠져나오는 게 그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추가 매수는 좀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손실은 우리 다른 종목의 수익으로 상쇄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도 여전히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왔고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하죠. 때문에 카카오페이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더 늘리기보다는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 종목 진단 계속해서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전화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전화 접수 담당자의 목소리 오늘도 굉장히 달달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비 쏟아지는 월요일 밤에 달달한 목소리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해답도 달달하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5-8200번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세요. 러브수기 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해피제이 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방산주는 이재필 전문가님 라면서 또 우리 형준님께서 홍준님께서 또 올려주셨는데 방산주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아주 확실한 진단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미리 손절가와 목표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도 하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문의 주세요. 매수 문의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전략들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홍준님께서 현대로템 바로 올려주셨네요. 매수하신 가격은 23,500원이고요. 비중 55% 담으셨습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최근에 시장에서 핫하잖아요. 현대로템. 그렇죠? 55%꽤 두둑하게 담으셨어요. 25,000원에 매수를 2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수익도 잘 챙겨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자, 요거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방산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매출 비중을 보면 레일 솔루션 그러니까 철도 관련되는 것들 요런 게 한 58%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 방산 부분은 31%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에코플랜트 쪽이 한 10% 약간 넘는 그 정도 수준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다라면 완전한 방산주로 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하나 생겼죠. 폴란드에 저 현대로템이 K2 흑표전차를 만든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전차하고 자주포하고 또 좀 틀린데 자주포는 먼데 쏘는 거 곡사포고요. 네. 같이 궤도가 이렇게 달려서 저 움직이는 건 맞는데 전차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탱크 그거 가까운 거리에서 뭐 빵 쏘고 막 그러는 거 네. 시가전 같은 데도 투입할 수 있고 그런 게 이 전차인데요. 자, 이 폴란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바로 옆이니까.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다음은 폴란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있는 거 옛날에 구소련제 전차들 이런 것들 저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쓸 무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폴란드가. 그리고 또 뭐 구소련제 무기들 이런 것들보다도 뭐 우리나라 K2 흑표전차 같은 게 훨씬 더 성능이 좋거든요.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이 이전의 거 뭐 88전차를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88전차. 예. 네. 근데 그 88전차가 야, 이거 진짜로 신박하다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 포신을 그때가 90년이에요. 네, 90년, 91년 이때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92년까지. 네네. 근데 91년, 92년, 93년 이렇게 했구나. 근데 이때 저
타켓을 한번 이렇게 조준을 해놓으면 타켓이 움직여도 지가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갔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굉장히 신박한 신기한, 거였는데 네. 지금은 그거랑 말도 못하게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폴란드에 1000대 정도 수출이 예약이 돼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한 180대 정도 만들고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머지는 충당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뭐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발트 삼국도 있을 거고 뭐 스웨덴도 있을 거고 핀란드도 있을 거고 이쪽도 지금 나토 가입을 한다라고 막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서도 이 폴란드의 수출이 성사돼서 뭐 그 무기 성능이 이렇게 제대로 좀 검증이 되면 그런 쪽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기차, 레일 쪽이 많지만 앞으로는 이 방산 쪽이 또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많아요. 자, 그래서 뭐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대로템이 또 하나 군용 무기를 개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족보행 로봇에다가 거기다가 총이나 뭐 이런 거, 카메라 같은 것들, 이런 거 달아서 군용으로 쓰는 그것들을 개발 중인데 아마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는 뭐 우리 애들이 군대 갈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군대 가는 친구들이 뭐 2000년대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이 군대를 갈 텐데요. 그쵸.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한 40몇만 밖에 안 되거든요. 반은 여자. 그러니까 20만 명만 군대를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20만 명 중에도 안 가는 친구들 뭐 좀 높은 분들 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 현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기 같은 경우는 점점 뭐 전자식이나 뭐 이렇게 자동화로 바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23,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면 조금 걸릴 만한 자리가 맞죠. 자, 요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보시면 이때 2021년도에 뭐 한 8월 달 정도에 굉장히 강한, 작년에 8월 달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북한하고 조금 뭐 잘 돼 갈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막 그런 때였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 밀려갖고 지금 다시 쭉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네. 현재 상태가 이때 8월 달, 그러니까 작년 8월 달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사실 뭐 일단 이쪽에서는 그렇게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큰 매물은 쌓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뚫지 못할 자리는 아니에요. 결국은 뚫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 근처에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 시간은 좀 걸리는데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55%나 되시면 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자, 55% 중에 한 25%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한 30% 정도만 좀 긴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5%는 다른 쪽 방산주들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저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 우주 산업을 지금 우리 누리호가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민간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뭐 그렇게 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소의 기술을 그쪽으로 이전을 받는다라면 그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하셔갖고 30%만 들고 가시고요. 나머지는 한국항공우주하고 현대에어로스페이스 요 두 종목에 좀 이렇게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네. 자, 방산주로서 존재감을 점점 더 키워가고 주목받고 있는 현대로템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충분히 전망이 좋은데요. 지금 비중이 조금 무겁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셨어요. 비중을 나눠서 방산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어떨까 조언을 함께 해드렸고 절반 정도는 현대로템으로 지금 시점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를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 이야기 나오니까 뚜루뚜루님께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총 쏘는 시대가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쏘죠.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총은 아니고요. 거기서 대포 쏴요. 그러면은 드론도 방산 관련주로 같이 그렇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주목을 예. 받고 있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 바이락타르라는 그 저 터키제 드론이 있는데 네. 이 터키제 드론을 저 우크라이나에 수출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요즘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애들 나오면요. 나 바이락타르라고 이름 지을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요? 예. 애 이름을요? 와. 전차를 어. 그 위에서 뭐 저 포탄을 쏴서 공격도 하고 또 네. 자살 드론이라고 드론 자체가 폭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서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무인 드론이니까 어차피. 그쵸. 그렇게 요즘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아, 이미 드론이 전쟁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앞으로 이 방산주로서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던져주시는 이야기라도 저희가 탁탁 찝어서 또 저희가 함께 종목과 또 시장과 연결해서 또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담당자가 여러분을 또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비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전화는 계속 열려 있거든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종목에 대한 해답 방향성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러브수기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 가지고 계시고요. 16,520원에 12%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본전 근처만 갔다 하면 금방 내려갑니다. 목표가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러게요. 오늘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15,35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제 본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또 올라오다가 꺾여버릴까봐 좀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꺾이지 않고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이 하나 시스템도 저 방산 쪽이 어쩌다 보니까 오늘 방산 얘기만 하네요. 제가 방산 쪽을 네. 굉장히 많이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요. 자,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방산 쪽 저 매출 비중이 7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방산 쪽이. 아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38% 정도 됐었는데, 그리고 이 ICT 쪽이 뭐 한 27%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자, 이 ICT 쪽은 하반기에 조금 부진할 거다라는 뭐 그런 저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 쪽이 72% 정도가 되게 되면 방산주로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왜 부각이 안 되고 있냐 하면요. 네. 부각이 막 되는 회사들은 지금 어떤 회사냐면 미사일, 그러니까 딱 드러나는 거. 미사일 만드는 회사는 LIG 넥스원, 전투기 만드는 회사는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자주포 만드는 회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정확히 얘기하면 100% 자회사인 하나디펜스지만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0% 자회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또 합병도 할 거니까 그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K2 흑표전차 하면 저 현대로템 이렇게 딱딱딱딱 있는 거 눈에 딱 보이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 이 천궁2 얼마 전에 저 올해 초 정도가 되죠. 2월 달 정도를 기억하는데 아랍에미리트에다가 4조 2천억을 천궁2를 미사일을 수출을 했어요. 수출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LIG 넥스원 매출이 한 2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이 한 4천억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레이더 같은 거 네. 그런 걸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더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무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딱 드러나질 않아서 지금 방산주로서 아직까지는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각이 안 됐다 그래서 뭐 조금 올랐다 빠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방산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뭐 LIG 넥스원만 하더라도 제가 저 EJ 할 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가 뭐 6만 원 초반 맞아요. 이랬으니까 네. 저 그것도 뭐 한 50% 정도 이 정도 올랐고요. 뭐 지금 오늘도 신고가 나던데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 뭐 38,000원, 4만 원 요때 말씀을 처음 드렸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저 소외받는다고 그냥 잘라 판다?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시간을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쪽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뭐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저거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지루하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가 매수는 뭐 좀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중이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추가 매수는 지금 뭐 당장 쫓아가면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뭐 16,000원대 242평선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했던 자리가 있죠. 횡보를 이렇게 한참 이렇게 횡보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한 16,000원 근처 정도예요. 자, 이쪽에서는 또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식은 항상 뭐 조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노리면 가장 좋은데요. 자, 일단 뭐 조정받는 구간이 나와서 14,000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만 드리겠고 14,000원 근처까지 내려온다라면 그때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방산주로서 크게 눈에 띄지 못한 종목이지만 충분히 투자 가능한 종목이다. 지금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14,000원 근처 체크해드렸습니다. 한번 믿고 수익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시스템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김88님 오셨네요. 김88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크님의 지크님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잘 오셨고요. 마그마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그 사이에 우리 그래그래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답을 드리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굉장히 장문의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현재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면 세금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성장을 독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연준 의장, 아서래퍼가 연준 의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재필 전문가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자, 지금 이재필 전문가님께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 물가 상승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그 부분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정책으로는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내수 시장이 막 커서 뭐 어떤 우리나라 내수만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뭐 정책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건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는 좀 잘 주변국들하고도 잘 하고 특히 미국한테 잘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방법이 없다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얘기가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네네네.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재 연준에서는 저거 경기 침체 없이 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가 저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예전에 그때 2008년도 이전 그때 저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있기 전에 그때 같은 경우는 뭐 한 7천억 달러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터지면서 그때 벤 버냉키가 돈을 엄청나게 뿌렸거든요. 엄청나게 뿌리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조 달러 정도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9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돈을 9조 달러를 풀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는 줄여야 되겠죠. 네네. 근데 뭐 한 6조 달러 정도 수준까지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금리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죠. 거기다가 그 뭐 저 인플레이션도 그 문제가 되지만요. 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구소련이 망하기 전에 그때는 그런 시대였었죠. 뭐 지금 한 30년간은 가장 싼 나라에서 원자재를 사요. 예를 들면 중동에서 뭐 가장 싼 거 뭐 그런 거 원자재를 사고 그다음에 히토류 중국에서 가장 싼 거 사고 뭐 천연가스 러시아에서 가장 싼 거 들여오고 그런 가장 싼 원재료를 모아서 인건비가 가장 싼 나라,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 이런 데서 제품을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구소련이 망하고 한 30년간 있었던 시대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는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나라 뭐 치포 동맹만 하더라도 야, 중국 배제시키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IPF도 마찬가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 만든 겁니다. 네. 항상 역사가 항상 그래 왔었어요. 예전에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고 지중해 패권을 두고 아테나하고 그다음에 스파르타하고 싸웠던 그런 전쟁도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주변국들은 다 죽었거든요. 주변국들은 야, 줄 서 이거죠. 지금은 대놓고 그때는 죽을래 줄 설래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대놓고 뭐 죽을래 줄 설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줄 서라 아니면 뭐 알지 이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좀 상당한 어려움이 한 번쯤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문제도 인플레이션 문제고 효율적인 시대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격변하는 그런 한번 풍랑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야 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요. 네. 뭐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또 이 얘기할 때는 그냥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좀 지금 사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라면 네. 장 지금 이 올라오는 거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올해만 보더라도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그때까지 안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까지 안 끝나면. 자, 유럽 같은 경우는 네. 정말로 힘들어질 거예요.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걸로 발전도 하고 전기도 만들고 그러는데 자, 뭐 그런 것들 부족한 거는 일단 두 번째고 국민들 전부 다 얼어 죽을 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이 전쟁을 그 전에 유럽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네. 전쟁을 끝내야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뭐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끝냈다고 그 제재를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뭉치는 그런 구도들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솔직히 시장을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이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오면 즐기면 돼요. 근데 조금 정신 좀 이렇게 차리고 있다가 네. 야, 이거 정말로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는 좀 현금 비중도 좀 늘리고 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와 그리고 전쟁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전체적인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경제 상황들도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또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대응 방법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해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종목은요. 저희 서진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허허허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서진 시스템 오늘 16,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 많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오고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독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가 5G가 아닐까 싶거든요. 서진 시스템 손절이 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절하기는 좀 아깝고요. 자, 지금 뭐 손절하기는 좀 아까운 자리입니다. 자, 이 5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법안 다 통과가 됐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확 좀 투자를 하거나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한데 또 돈을 막 이렇게 막 풀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뒤로 미루고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언젠가는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G 쪽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깔렸고요. 근데 저 미국이나 뭐 일본, 유럽 쪽 이런 쪽은 지금 뭐 거의 뭐 안 깔려 있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쪽에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이 통신 장비 쪽에서 저 세계 1위 업체는 전에 하웨이였어요. 네. 중국의 하웨이인데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야 우리 하웨이 건 안 써.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세계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노키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입지가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부품사들 이쪽에서 부품들을 납품하게 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서진 시스템이 조금 운이 좀 없었어요. 보면 이때 6월 초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는데요. 아, 이게 5월 달이네요. 5월 달에 무상증자 물량이 좀 상장이 됐는데 그래서 물량 소화되는 과정들이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6월 초부터 시장이 또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금 바닥 자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두들겨 맞은 상태가 되나서 지금은 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 시도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손절은 아닌 것 같고요. 보시다 보면 이쯤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했던 자리 이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가격대가 18,000원 정도 때 그쯤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 요 가격대 정도 가면 또 그때는 이 가격대 가면 그때 또 어떤 뉴스가 새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8,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그때 또 한번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요. 18,000원까지 반등을 기다려보자 라고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미스터리님께서 이재필 전문가님 팬이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방송에 자주 나와달라고 또 이렇게 주문을 넣어주셨어요. 방송에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매일매일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살려님께서 또 우리 슈퍼챗을 보내주셨거든요. 보람 앵커님 이재필 엉아 비 맞지 말고 안전기 가세요 라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비를 잘 피해 가시고 잘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포인트 미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건가요? 자, 일단 뭐 내일 발표할 게 하나 있죠. 주택 250만 호 공급. 네, 공급 대책. 예, 뭐 네. 그 부분이 내일 좀 발표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또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지금 당선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네. 주택 문제 때문이다라고 맞아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아마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세종청사에서 부총리가 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를 해서 뭐 이쪽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임기 내 그러니까 5년이잖아요. 매년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저 주택을 건설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1년 차는
벌써 뭐 한 석 달 정도 맞아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1년 차 때는 조금 작을 거고 뭐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항상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큰 정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큰 정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좀 지향하는데요.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하죠. 그래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뭐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재정비 촉진 특별법도 여기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 주택 공급 대책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딱 나오면 막 움직이는 쪽들이 있죠. 그쵸. 뭐 중소형 건설사들, 뭐 범양건영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빨리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건자재 섹터들도 상당히 빨리 움직입니다. 맞아요. 뭐 대림 비엔코, 하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데 네. 우리가 정석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중소형 건설사들이 네. 거기서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건자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나 뭐 이런 것들, 빌트인 가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주가 자체는 한번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때 투기적으로 한번 움직이고 바로 꺼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장 좀 처음부터 네. 끝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자, 뭐 그런 쪽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종목 선택할 때요. 예. 집 지으려면 일단 흙 필요할 거고요. 철근 이런 거 예, 필요할 거고. 예. 그렇지 않나요? 시멘트 그렇죠. 이런 쪽들이 필요하겠죠. 뭐 흙퍼서 장사하는 회사는 없으니까 곧 네. 넘어가고요. 자, 시멘트 회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에요. 자, 이 주택 250만 원 건설을 하려면 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시멘트가 될 시멘트. 겁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시멘트 가격도 막 올랐는데요. 2월 달에 15%를 올렸어요. 시멘트 가격을 15%를 올렸는데 다음 달에 9월 달에 또 15%를 또 추가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지금 현재 한 92,200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요거를 10만 6천 원 정도로 추가로 인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멘트 쪽들 같은 경우는 한일 시멘트 같은 것들, 네. 요런 쪽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자,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아니고 여기 엊그저께 막 올라오면서 요게 시멘트 가격 인상 때문에 올라왔다가 빠진 게 요 거래량이 약간 부담이 되긴 하지만요. 요런 것들은 나중에 끝까지 좀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네. 트레이딩이 아닌 조금 긴 관점, 그런 관점으로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는 8월 달 정도니까 배당 투자도 일찍 하시는 분들은 슬슬 시작할 때 되거든요. 배당도 뭐 한 3% 정도, 그 정도는 배당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노리시고 차분하게 조금 매집해 나가신다라면 이 주택 250만 원 건설을 하는데 뭐 해마다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네. 그런 섹터가 이 시멘트 섹터니까 한일 시멘트 같은 것들 한번 눈여겨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종목으로 또 한일 시멘트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렸고 시장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